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은정입니다. 300만 인천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천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천의 각 지역 주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인천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박남춘 인천시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환경특별시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과제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요. 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서울시, 환경부, 또 경기도까지도 뭔가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2025년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는 인천시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우리 생활 폐기물을 땅에다 묻는 그 직매립의 경우에는 2026년도서부터 수도권에서는 일체 금지하는 것으로 이제 법으로 정해졌고요. 네네. 또 이제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그 폐기물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설 폐기물 또한 2025년부터 이제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최근 환경부와 관련 단체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네. 매립지 종료 과정을 차분하게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사자협의체를 통해서 단계별로 논의돼 가고 있어요. 앞에서 네네. 말씀드린 두 단계로 지금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3단계부터는 사자 그 생폐물들을 소각하고 남은 이 소각재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소규모 소각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네네. 대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4단계에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이제 그 친환경 매립 시설로 조성 예정인 에코랜드 또한 영흥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논의하고 하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간담회와 주민 설명회는 물론이고요. 저도 직접 영흥에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주민들께 친환경 매립시설 견학도 시켜드리면서 앞으로 만들어질 에코랜드가 어떤 시설인지 좀 가늠해 보시도록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예. 이런 노력을 기울인 이제 덕분인지 몰라도 주민들께서 분위기가 처음보다는 많이 이제 말씀을 들어주시는 쪽으로 네네. 이제 변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께서 이제 이해해 주실 때까지 계속 소통하면서 또 이제 영흥 주민들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영흥 제2대교 건설이라든지 영흥도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는 단계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고 또 에코랜드 주민들과는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으로 인천의 먹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사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인천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도 관심을 또 유난히 또 많이 보이시는 네. 분야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송도, 영종, 청라에 바이오, 항공, 수소 산업이 이제 좀 특화됐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네. 앞으로 인천의 청사진을 좀 미리 이야기를 네.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천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수소, MRO라고 항공정비 산업 이것을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분야는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가 달린 산업을 우리 인천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그만큼 자신감도 이제 갖고 있어요. 네. 먼저 그 송도를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그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셀트리온을 비롯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들어오기로 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습니다만 네네. 이런 3대 이제 국적 그 바이오 산업
기업과 다국적 제약사인 머크 등 국내외 대기업을 포함해서 바이오 기업과 관련 기관만 60여 곳이 이미 입주해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관련 산업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유치한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와 K-바이오 랩 허브라는 양날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네네.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이제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천은 그 미국 보스턴이나 네. 샌프란시스코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경쟁할 수 있는 바이오 도시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서구의 시설을 착공했고 수소 분야 투자를 본격화하는 현대차 그룹도 수소 연료 전지 공장을 청라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네. 특히 현대차 계열의 현대모비스가 청라에 짓는 수소 연료전지 공장은 연료전지 핵심 부품인 스택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정제해서 수소 에너지로 만드는 사업도 네. 청라 수소 클러스터의 아주 주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여기에 인천 제조업 인프라의 특징을 살린 수소산업 집적화 단지를 만들어서 수소 중심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수소산업의 그 메카로서 발돋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영종은 명실상부한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영종 일대를 항공정비산업 및 공항경제권으로 육성할 계획인데요. 인천공항공사가 최근 세계적인 항공정비산업 기업인 이스라엘의 IAI사하고 합작을 해서 항공기 개조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미국 아틀라스 항공사의 비행기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영종의 입주 의향을 밝혀왔고요. 또한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데 그 통합한 항공기의 엔진을 정비하기 위한 그러한 공장을 우리 영종에 짓겠다고 우리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이미 그 통과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호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는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원을 개설하고 항공산업 육성과 우리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여기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 환경특별도시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될 노력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요, 철도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올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안타깝게도 GTX-D, Y자 노선과 또 제2공항철도 같은 인천시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이 좀 배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추진할 계획이신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시는 제4차 이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GTX-D Y자 노선을 포함한 총 8개 노선을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을 비롯한 6개 사업은 저희들 바람대로 반영이 됐는데 네네. 아쉽게도 이제 우리 GTX-D 노선은 부천에서 검단 김포 구간만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제2공항철도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토부에 확인할 결과 이제 국토부에서는 우리 시가 제시한 그 GTX-D Y자 노선이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네. 또 제2공항철도는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 하는 이런 이유로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이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Y자 노선과 제2공항철도는 인천은 물론이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네네. 결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Y자 노선이 건설되면 영종 청라에서 강락까지 30분대, 검단에서는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서울로 우리 출퇴근하시는 인천 시민이 길 위에서만 아주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2공항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러 전국에서 인천으로 이제 찾아오시는데요.
한 번에 오지 못하고 네.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이제 맞아요. 갈아타야 하는 그런 예. 실정이거든요. 제2공항철도가 있다면 환승 없이 빠르게 우리 공항에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온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이제 반드시 추진돼야 됩니다. 우리 시는 이제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네. 네,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성과를 좀 보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에 오랜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평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난 2020년 10월에 부평 미군기지 일부가 81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가운데 현재 부평 미군기지 내 조병창 병원 건물이 오염 정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어떤 그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계속해서 그냥 보존을 하는 게 낫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좀 이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저도 그 역사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을 누구보다도 저는 보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하지만 부평 미군 기지를 이용하시게 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또 네네.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캠프마켓 내의 건축물들을 가능한 모두 보존하거나 존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근대 건축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학술 조사와 네. 정밀 기록화 영역을 추진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시 토양환경자문단, 건축구조 및 토질기술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최적의 토양오염 정화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 안전이 그 최우선입니다. 지금 정화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뒤늦게 오염이 발견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개방했던 부평 미군기지 부지를 다시 폐쇄할 수밖에 없거나 네네. 또는 이곳을 찾으셨던 그 시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토양오염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문화재청, 그리고 시민참여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해서 이제 시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낼 것입니다.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인천시는 특별시, 환경특별시에 걸맞게 최근에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트램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게 부평 연안부두선의 그 첫 주자로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요. 언제쯤 그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트램은 정말 빠르고 네. 조용하고 이제 편리하다는 그 장점이 있거든요. 특히 매연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향후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으로 트램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인천의 첫 선을 보이게 될 트램은 부평 연안부두선입니다. 부평역을 출발해서 캠프마켓, 남구 도화 도시개발구역을 거쳐서 중구 연안부두까지 옛 도심을 그 동서로 연결하는 약 20km 구간이 될 것입니다. 네. 최근에 착수한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분석 검토하고 이후 내년 상반기에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이제 순조롭게 진행만 된다면 네. 오는 2023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4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공사를 거쳐 2032년에
이제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평 연안부두선이 개통이 되면 주변 원도심 지역이 다시 살아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인천의 지역 간의 균형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하면서 내년에는 송도 트램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어서 그 주한 송도선, 네. 영종 트램, 제물포 연안부두선을 차례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사실 우리 2032년이면 좀 먼 이야기 같습니다만 생각보다도 시간이 금방금방 가지 않습니까? 예, 철도는 네. 보통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네. 자, 2032년에 인천의 명물이 되는 트램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평의 또 다른 지역 현안인 우리 군부대 이전 재배치를 두고 우리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사실 3보급단이 떠나는 상곡동 주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만 이 군부대가 집적화하는 일신동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예, 현재 그 국방부와 우리 시가 그 협의 중에 있는데 일부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하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네. 민선 7기 인천시의 모든 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군부대 주변 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군 비행장 이전을 위한 예산도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입지 선정 그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항공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민과의 소통으로 문제를 원활하게 좀 잘 네. 풀어가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자, 이번에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 많이 또 관심을 가지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초반에 우리 이야기를 나눴을 때 사실 그 지역 화폐에 대한 네.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시장님 얼굴에 미소가 엄청 많이 네. 띄셨거든요. 네. 너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네. 그런 화폐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인천시의 지역 화폐인 인천 이음 이게 예산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내년에도 10% 캐시백이 가능할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내년에도 10% 캐시백 되나요? 네, 한번 지난 그 2년 동안에 코로나19로 이제 온 세계가 이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특히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네. 조금이나마 그 힘이 되어 드렸던 것이 우리 인천 이음을 통한 우리 인천의 이음 경제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의 소비를 이제 가급적 줄이고 인천 구석구석에 이제 돈이 돌게 하고 재난지원금과 일상회복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인천 이음이었어요. 네. 이제 무엇보다 사용액의 10%를 되돌려드리는 인천 이음 캐시백 정책으로 사실상 월 최대 5만 5천 원의 재난지원금을 1년 동안 네. 드린 효과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 인천만이 할 수 있었던 그 민생 정책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일상회복에 접어들 내년에도 10% 캐시백은 최대한 유지하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재정 정책으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기 회복 상황에 맞춰 캐시백 요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국비 확보와 이제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접 다녀왔거든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국비 확대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받아들여져서 이제 국비가 증액이 됐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캐시백 정책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인천 이음 이야기할 때 가장 네. 많이 웃으시네요. 예, 예. 자,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도 좀 우리 시장님처럼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2022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남촌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연수구와 남동구 우리 주민들께서는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남촌 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예,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경특별시로 거듭나겠다 한 우리 인천이 환경 오염을 우리 주민들께 걱정거리로 안겨드려선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행사인 남동 스마트밸리 개발 주식회사와 남동구에서도 이미 그 문제를 파악하고 이제 조치에 이제 나섰거든요. 유치업종도 변경하겠다, 배출업체 입주 제한 수준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업 계획을 전면 그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도 지난 10월에 비대면으로 이제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런 상황들을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그 주민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사업이 그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시민분들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전해주세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천은 해묵은 과제들을 털어내면서 미래를 향한 전환과 도약을 위한 길을 정말 거침없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2022년을 눈앞에 둔 지금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오신 것처럼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박남춘 인천시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천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더욱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